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할래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화석에 대해서 지난주에 미리 관광한 것처럼 과연 화석은 우리 목사님 그 화석 지금 몇 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몽골에 가고 이리저리 채집도 하고 또 그랜드 캐년 갈 때 하나 산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개만 좀 가져왔는데 화석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화석이 뭔지 직접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조그맣지만 한번 경험을 좀 해가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화석의 증언, 과연 이 돌에 불과하지만 생물의 모양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몇억 년 전이든 몇천만 년 전이든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과연 이러한 화석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언하고 있는지 이놈들이 정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화를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만져보고 또 슬라이드를 통해 오늘은 주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슬라이드를 직접 보시면서 과연 이런 화석들이 우리에게 뭘 더 설득력 있게 증언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런 걸 좀 믿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그야말로 원생동물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우리 몸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세포가? 우리도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니까 우리 몸은 70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조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만큼 무한한 세포로 되어 있는데 진화론에서 뭐냐면은 하나의 단순한 세포로 되어 있는 원생 동물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 같죠? 그래서 단세포에서 인간에게까지 진화된 모든 진화의 계통을 보여주는 나무다. 그래서 계통수라고 그럽니다. 계통수. 그래서 맨 꼭대기에 보면은 옆에 오른쪽에 원숭이가 있고 침팬지가 있고 맨 꼭대기에 인간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무처럼 가지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진화됐다고 말하는 이 계통수처럼 화석의 모든 모습들을 모아놓으면 진짜 이렇게 진화된 걸 보여 증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뭐 원숭이 창조하고 너 뭐 몇백만 년 뒤에 사람 되라 뭐 그렇게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종류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그것도 완전하게 성경대로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계통 진화의 화석으로 보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이렇게 진화된 게 사실이라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진화론에서 예측하는 생물 계통 나무처럼
화석도 한꺼번에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오래된 지층에 있는 화석을 모아보고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가장 최근에 퇴적되었다고 말하는 신상대에 있는 화석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화석이 나열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실제로 하나의 세포로 몇 개 안 되는 생물들이 단세포가 계속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서 인간까지 진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화석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화석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 밑에 거예요. 지금 노란 화살표를 써 있는 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캄브리아기라는 고생대에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또 가장 많은 생물들의 종류 화석이 발견되는 곳이 맨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고생대 7개 지층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캄브리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화석들을 다 그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밑에 가장 많고 가장 다양하고, 근데 그때 안 나고 끊어진 건 뭐냐? 멸종되기도 하고 또 늦게 위층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생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의 한 92, 3%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캄브리아계부터 화석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방법이 있겠어요? 진화론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지질학 책에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질학 책에서도 진화론에 기초한 그런 설명을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하냐면은 explosion of life, 생명의 폭발이다 이거야. 생물이 진화가 조금씩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일정한 속도로 진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캄브리아기에 이들이 주장하는 긴 연대로 말하면은 한 6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에 고생되는 6억 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6억 년에서 2억 9천 년까지를 고생대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밑에 지층이 캄브리아기인데, 거기에서 지금 생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생물의 90% 이상이 거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화석으로. 그래서 캄브리아기 폭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런 책이 아니라 그냥 일반 잡지, 타임지라는 보통 잡지예요. 과학 잡지도 아니고 이런 잡지의 표지와 특집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예 타임이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 Evolution's Big Bang이다. 아니 이놈들이 우주도 대폭발 빅뱅을 통해서 은하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태양계가 이러더니만 생물도 그렇게 진화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연하지, 하나님이 한꺼번에 창조했으니까 우주도 그냥 폭발한 것처럼, 빛이 첫날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생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폭발된 것처럼 우주가 생겨나고 폭발처럼 생물이 지구에 출현했다고 말하는 엉뚱한 해석이지만, 화석은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화석들조차도, 생물들조차도, 모든 생물은 한꺼번에 지구에 출현한 것이지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진화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해석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생물 진화의 빅뱅인 캄브리아 폭발은 진화론의 심각한 문제다.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바로 캄브리아기 폭발이에요. 생물이 폭발적으로 캄브리아기에 출현하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화석이 그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뭐였어요? 화석이 증언하는 게 수십억 년 동안 개통나무처럼 차례차례 진화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출현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지층이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모든 과정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46억 년 동안 그렇게 지층이 쌓이고 해서 오늘날의 지구 지층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무엇이 증언하느냐? 화석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연대로 말하면 이렇게 46억 년으로 캄브리아기가 맨 밑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대 7개, 중생대 3개, 신생대 3기, 4기, 그것도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층으로 나누고, 이게 46억 년 걸려서 만들어진 지층이고, 그 지층에 있는 화석들이 하등동물에서부터 단세포에서부터 인간으로 차례차례 발견이 되고, 이게 긴 연대를 주장하고 또 생물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걸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진화론에서는 46억 년에 걸쳐서 지층이 쌓이는 긴 기간 동안에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물고기가 살다가 죽어요. 죽으면은 이제 모래가 흘러나오고 자갈이 흘러나와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지잖아요. 뭐 하루에도 조금씩 쌓이겠지만은 이게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쌓이면서 가장 오래 남는 뼈가 제일 쉽게 화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층이 변할 때 마그마도 흘러내리고 막 지층을 하면 지층이 막 수천도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암석화되는 거야. 돌이 되는 거야. 요즘에도 뭐 이 광주 쪽에 가도 그렇고 용인에도 있고요. 여러분 흙침대 있죠. 흙침대 이렇게 두드려 보면 꼭 타일 같고 돌 같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집은 그 수침대인데 보면은 타일은 똑같아요. 이런 타일과 똑같아요. 돌이에요. 떨어지면 깨지기도 하고. 스스로 만든 거예요. 공장에 제가 직접 가봤어요. 300도에 엄청난 압력으로 꽉 눌러주니까 숯가루가 돌처럼 변하는 거예요. 흙을 그렇게 하면은 흙이 돌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냥 실험실에서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만 만들어지면 수십억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압력과 온도만 올려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오른쪽을 보세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기가 죽으면은 그 내버려둬요. 그 많은 생물들이 그 안에서 다 뜯어먹고 먹이로, 심지어 뭐 큰 동물은 뼈까지 다 갈아먹잖아요. 절대로 화석은 이러한 방법으로 긴 세월 동안 놔두고 화석이 되게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요? 갑자기 동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 신나서 뭐 잡아먹고 서로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마그마가 솟구치고 막 산이 무너지고 엄청난 흙과 모래와 자갈과 몰려와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처럼 흙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그 압력과 그 열로, 뭐 마그마는 6,000도가 넘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압력에 의해서 마치 나무가 타고 완전히 타버려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압력과 열을 주면 돌이 되듯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만져보신 거 분명히 돌덩어리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죠? 네, 돌이에요. 그 안에 생물이
그냥 생물이 그 속에 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생물체의 그 모든 그 속에 암석화되어 있어요. 전부 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급격하게. 그리고 죽어서 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 화석이 된다는 증거가 화석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예요. 자, 보세요. 이게 죽어가지고 썩지 않고 일부만 남아있고 뜯어먹다가 남은 게 화석이 된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지느러미나 모든 것이 이렇게 그대로 산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근데 화석은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물고기가 쬐끄만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순간 삼키지도 못하고 그냥 화석이 돼버려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화석이 된 걸 우리에게 잘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먹이를 삼키고 소화시키기도 전에 그대로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뭐 수십억 년, 수천만 년 동안 지층이 쌓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석이 만들어지나로니 정말 화석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울란바토르 박물관에서 본 건데 아무도 못 만지게 그냥 딱 보존해가지고 근데 마침 미국의 BBC에서 와가지고 녹화를 한다고 다 열어놓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허락을 받아서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건 세계에서 유일한 뭐 작은 공룡이지만 공룡 두 마리가 보시는 것처럼 공룡 두 마리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널브러져서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공룡이 두 놈이 싸우다가 화석이 됐다니까요. 죽어서 화석된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진들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여기 날짜도 써 있잖아요. 2006년 몽골에 갔을 때. 그 몽골에 갔을 때 본 게 참 이거예요. 그 고비 사막에 가니까 그 사막에 뭐 여기 식물 쬐끄만 거 요거 하나 있지 나머지는 뭐 이렇게 생겨있지. 야, 이게 저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그냥 뭐 6.25 때 쓰던 그런 비행기들여다가 고쳐가지고 쓴대요. 날아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면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가 다시 울란바토르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뭐 다 뜯어가지고 또 뭐 하고 한 30분, 1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이게 타도 괜찮을까? 근데 무사히 아무튼 잘 돌아왔습니다만은 뭐 6.25 때 시절 그런 그 비행기 타고 다녀온 곳인데 살아온 게 다행이에요. 이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봤어요. 가까이 가봤더니 여러분이 보신 것 중에 가장 작은 화석 있죠? 새카만 화석. 바로 그걸 여기서 주워온 거예요. 큰 거 갖고 싶은데 비행기 뭐 나라에서 출국할 때 몽골에서 못 갖고 가게 해요. 그래서 쬐끄만 것만 한 3개 정도 주워 가지고 그 담아온 건데 꼭 보시면 쬐끄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찍어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냥 돌인 줄 알았는데 저 어마어마하게 고비 사막을 싹 덮고 있는 나머지 하얀 것들은 모래예요. 이것들은 뭐냐면은 모래가 그래서 사암이라고 그래요. 사암층에 그 당시에 살던 나무들이 전부 쓰러지고 화석화돼 가지고 규화목으로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그맣지만 잘 들여다보면은요, 거기 나무 가지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나무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떼보려고 그러면 모래처럼 아주 잘 떨어지죠. 그래서 사암 모래돌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막에 전체가 그냥 이런 나무 화석으로, 어떤 건 껍질이 화석이 된 것도 있고 통나무가 화석으로 된 것도 있고 온갖 다양한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뭐 이렇게 구멍 뚫린 이런 아주 다양한 나무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 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모래가 어디서 몰려왔는지
몰려오면서 그 위에 있는 나무들이 휩쓸려 가지고 그대로 암석이 되어버린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격변을 통하여 순식간에 그냥 숲이 화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면은 화석이 방향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한 방향으로 일렬로 정되어 있죠. 고동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방향이 일정하고요. 요거는 그 그랜드 캐년에 있는 그런 나우틸로이드라는 지금의 오징어 비슷한 건데 이제 멸종됐죠. 나우틸로이드 화석으로만 발견되는데 이것도 일정한 방향으로만 쫙 화석으로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마어마한 물로, 그래서 스티브 어스틴이라는 지질학자는, 창조과학자죠, 미국 창조과학회, 이 퇴적물의 이 크기가 어떤 것들은 1.8m짜리 오징어 비슷한 게 1.8m짜리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몰리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한 퇴적물의 속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초속 7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홍수와 어마어마한 퇴적물들이 그냥 나우틸로이드와 함께 흘러가면서 크게 화석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격변이 아니고는 화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룡 같은 거대한 화석들이 그냥 때로 발견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에도 공룡 자체 전체가 그 매몰된 것은 볼 수 없지만은 우왕리라든지 진도 해남 이런 데 가면은 그 발자국이, 큰 발자국들이 찍혀 있는, 그리고 해변 같은 데도 발자국이 많이 한국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그 화석들이 바로 격변을 통하여, 노아 홍수와 같은 격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5,700, 여기 있는 연대는 다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진화론의 긴 연대를 표기한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비판하기에는 긴 연대가 훨씬 더 좋아요.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겠냐라고 비판하기는 좋아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와이머지에 있는 그 신생대 에오스에 있는, 아예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이 물고기예요. 아주 물고기가 그냥 떼로 갔다가 저렇게 고기를 진짜 모아가지고 화석으로 무슨 재주로 만들겠어요? 긴 연대인데 저게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저게 그대로 남아서 썩지도 않고 저렇게 화석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조개 종류, 완종류, 조개 종류도 뭐 이렇게, 이거는 고생대 오르도비스키 4, 5천만 년 전에 석회암층에서 발견된 조기, 이 물고기든지 이런 조개이든지 아주 떼거지로 화석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화석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지층이 갑자기 형성이 되면서 이런 거대한 화석의 무덤과 같은 이런 지층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어디죠? 아라랏산. 노아 홍수 때 방주가 내려앉은 산이 아라랏산이잖아요. 그 아라랏산 정상에서 바로 조개 화석과 이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이 물로, 그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 산을 다 넘치도록 비가, 홍수가 내려 그야말로 방주만,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노아 홍수 가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또 세계를 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조개 화석들을 보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 조개가 입을 딱 다물고, 돌인데 화석과 같은데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조개가 죽을 때 입을 다물고 죽든가요? 입을 열고 죽든가요?
참 우리 알맹이 꺼내 먹으라고 딱 벌리고 죽어요. 이거 담고 있는 게 근육에 의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근육이 이완돼 가지고 다 죽어요. 사람도 죽으면 눈, 뭐 항문 뭐 다 열려요. 근육이 죽으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라산에 조개가 화석으로 발견된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조개가 다 입을 딱 다물고 발견된다는 사실은 또 신기한 거예요.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왜? 살아서 이놈들이 화석이 된 거예요. 살아서 죽어가지고 그러면 입 딱 벌리고 쪼개져가지고 화석이 될게요. 참 이런 화석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말 홍수와 같은 거대한 이런 격변이 이런 화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양치류 뭐 요즘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뭐 따먹는 고사리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런 종류들인데 이렇게 밑에는 살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있을 때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런 그 양치류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꼬부라지겠어요? 바로 펴지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이 해파리. 해파리는 빛을 맞으면은요, 뭐 1, 2분이면 다 녹아버립니다. 근데 햇빛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죽으면은 뭐 1시간 이내에 다 그냥 사그러집니다. 이런 해파리 종류들은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지고 뭐 어떻게 화석이 된다는 거는 기대하기 불가능해요. 근데 많은 이런 화석들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한 두부처럼 연한, 그래서 연부 조직이라고 그래요. 이런 연한 죽어서 오래 견딜 수 없는 그런 연한 조직으로 뼈도 물론 없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갑자기 이놈들이 살아있을 때 뭔가 밀려와 가지고 화석으로 이처럼 변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화석은 뭘 증언한다고요? 갑자기 뭐 긴 세월을 통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화석이 되어 갑자기 형성된 지층 속에 암석화된 것을 화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지층들이 오래되고 단계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화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화석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형성된다라는 걸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고대의 동식물의 모습이 그냥 진화를 통해서 사라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붙인 이름이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화석은 옛날에 다 사라지고 진화해서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고생대에 중생대에 발견되었던 화석이 화석으로만 발견될 때는 좋았어요. 과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진화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놈들이 살아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living fossil,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화석은 다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물과 동물과 다양한 것들이,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수억 년 동안, 수천만 년 동안 진화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화석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 그대로 있냐 이거에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는데 수억 년 전에 본 화석, 발견된 화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왜 그랬을까? 한번 보자 이거야. 여기 가장 오래된 게 20억 년 전에 가장 원시
동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바로 이거는 남조류라고 하면 단세포에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쌓이고 그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누대형이라고 그러고 돔식으로 이제 크게 뭐 바위 덩어리처럼. 근데 세포는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만 발견됐었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학이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살아있다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주로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스트레일리아의 해변가에 있는 이런 호수들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한국에서도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그 영종도 근방에 있는 바다 해변에서 발견됐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실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본 남조류라고 여기 돼 있죠. 남조류, 현미경으로 본 바로 요게 그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런 남조류에 해석되는 건데, 이게 바로 화석이고요. 이게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돔 형식의 이런 화석. 화석이 아니라 이 노폐물들이나 이런 거 저 속에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이렇게 산호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호도 실제로 잘 안 보이는데 그 이제 노폐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마치 바위가 나무처럼 이렇게 산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노폐물이 그렇게 쌓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실제로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이 속에 이제 남조류가 이런 노폐물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4억 5천만 년 전에 투구계 화석입니다. 근데 지금 투구계가 뭐 얼마든지, 우리가 바닷가에 안 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투구계가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4억뿐만 아니라 1억 5천만 년 전에 독일에서도 이런 투구계가 발견이 됐는데 벌써 4천 년 전 거나 4억 년 전 거나 1억 년, 벌써 긴 연대라고 하면 3억 년이 흘러간 거 아니에요. 화석의 모양도 4억 년 전이나 1억 년 전이나 똑같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는 놈도 화석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살아있는 화석이다. 살아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제가 나눠드린 게 두 개가 이제 암모나이트가 있어요. 조개처럼 생긴 거요. 자, 이게 암모나이트는 근데 지금은 화석으로만 발견됩니다. 멸종된 거예요. 진화로 멸종된 게 아니라 지구상에 사라진 멸종된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그만큼 진화를 통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환경 오염과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뭐 지구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벌들이, 저는 시골에 사니까 뭐 주위에 꽃도 많고 아로니아 같은 건 나무 농사, 벌을 볼 수가 없어요. 벌. 이게 정말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숫자적으로 구분이 되니까 뭐 정말 100마리였다면은 지금 뭐 한두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그러니까 많이 안 열리고 점점 줄어들죠. 이게 환경 오염과 뭐 그런 CO2 이산화탄소,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뭐가 진짜 이렇게 엄청난 지구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도 뭐 이런 그 전전 후천년이 아니라 이미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됐다, 이런 무천년설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이런 엄청난 변화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또 힘을 얻어서 이제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정말 종말이 마치 시작된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기후도 변하고 생물종도 변하고, 이 한국만 해도 벌써 아열대 그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는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아열대 생물들로 싹 변해 있대요. 자,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있다. 1억 5천 년에서부터 5억 년째, 여기는 4억 년짜리
다 이게 화석들인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불가사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화석이야. 1억 년이나 4억 년이나 5억 년 전이나 그 뭐 긴 연대가 뭐가 이렇게 진짜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함없이 생물들이 진짜 막 5억 년, 자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기간에 이 생물이 진화가 일어났다면 그대로 살아있겠어요? 네. 어떤 분은 사람이 됐는데 어떤 놈은 아직도 불가사리야? 누가 불가사리로 남고 누가 사람으로 진화했어요? 도대체 같은 생물에서 진화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생물학 전공이지만은 참 이거를 가르친다는 게, 그래서 중간에 때를 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걸 내가 평생 가르치고 밥벌이 하고 앉아 있냐? 정말 연구할 것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중간 화석의 부재. 자, 이게 뭐라고요? 개통? 수가 생각 안 나면 그냥 나무라고 그래도 개통 나무. 이렇게 진화된 게 생물학에서 지금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됐다. 그런데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왜? 진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대로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그 생물들이 화석으로 된 게 사실이라면은, 요때 만들어진 화석은 요놈하고 요거의 중간, 사람하고 원숭이하고의 중간, 요 시대에 진화가 반쯤 된 그때 만들어진 화석은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중간 화석이라고 그래요. 중간 화석.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다양한 가지가 만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대에 이렇게 나눠질 때에 만들어진 화석, 이게 중간 화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질학에서 missing link 그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한 조상에서부터 그 중간이 없어. 그래서 missing,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빠진 고리. 빠졌으면 그만이지 뭐 빠진 고리는 또 뭐야? 고리도 없는데 고리래. 왜? 그래야 진화가 성립하니까, 진화론이. 자, 그래서 학교에서도 책이 배워요. 자, 화석으로만 발견된 이런 중간 화석으로 알려졌던 것이 바로 실라칸스라는 거예요. 실라칸스. 그래서 실라칸스를 보면은 여기 지느러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앞다리로 진화하기 위해서 모양이 약간 넓적하게 변해간다 이거죠. 그리고 꼬리도 좀 약간 길쭉하게 뭐 꼬리가 되듯이 척추가 나오듯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박제예요. 살아있는 실라칸스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 아니에요. 즉 물고기가 육상동물로 개구리 같은 양서류, 앞다리가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런 화석들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이제는 아주 중간에 연결될 중간 생물이 살아있던 화석으로든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마리가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금은 뭐 곳곳에서 91년도에 모잠비크에서, 심지어는 아시아 98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 촬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실라칸스는 깊은 어두운 굴 같은데 물속에서 아주 심야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이 촬영하기가 참 힘든데,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건 촬영한 거예요. 여기 조그만 게 하나 보이죠? 실라칸스입니다. 꼬리도 약간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죠? 남아프리카 소드와나에서 촬영한 실라칸스예요. 살아있어요. 중간 형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그러나 화석으로 발견된 시조새는 여전히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유유작작 왜 신라칸스는 발견이 돼서 산 화석이 됐으니까 이제 빠졌는데 시조새는 살아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중간 화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날개 끝에 발톱이 있어요. 발가락 3개가 있어가지고 끝에 발톱도 있어요.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에 이빨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빨은 당시에 중생대 말기라고 얘기하는 중생대에 시조새가 살아있던 그 시점에서는 많은 조류들, 진짜 완전한 조류들 중에 부리에 이빨이 있는 조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화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개 끝에 그 발톱이, 발가락이 3개가 그 발톱이 있다는 게 중간 화석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호에친이나 드레코나 타조 같은 지금 살아있는 이런 종류들에도 발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부 종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가 나느냐 못 나느냐를 날개 구조로 구분합니다. 왼쪽은 비행기 날개도 이렇게 비대칭이잖아요. 그래야 부력을 받으니까 새도 깃털과 날개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날지 못하는 이런 조류들이 여전히 조류라고 말하지만은 날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란하니까 양쪽이 대칭이니까 못 날라요. 근데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시조새의 날개를 보면 완전히 비대칭이에요.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완전한 비행 능력이 있는 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류로부터 진화된 파충류로부터 진화된 조류와 이 중간 관계가 화석으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런 화석이 발견됐대. 그래서 표지가 뭐냐면은 조류로부터 진화된 결정짓는 깃털공룡, 깃털공룡. 아, 이 정도면 진짜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공룡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조작된 거였습니다. 랴오닝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꼬리가 긴 공룡으로 흉내낸 이거는 전혀 다른 지층에 있는 다른 화석이에요. 중간 화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화석도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 다 조작된 겁니다. 마치 깃털공룡처럼. 왜? 중간 화석이나 중간 과정을 거친 그게 없이는 계통수를 가지고 진화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두개골도 300에서 인간은 1500짜리, 1500이에요, 두개골이. 뇌의 크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5배 이상 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중간 과정에 이런 화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증거가 뭐냐?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빨의 구조가 아무리 이빨이 뭐 인간과 비슷하게 생기고 뭐 그랬어도요, 호모사피언스, 인간은 가장자리에 있는 포물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좀 더 검은 끝에가 나란한 U자형은, 이건 유인원이나 무슨 뭐런 원숭이나 침팬지나 이런 영장류, 인간을 뺀 영장류는 다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석이 발견되면은 겉으로 볼 때는 화석을 보면은 이거 중간이다. 뭐 오스트랄피테쿠스 뭐 다양한 게 있죠. 뭐 아파렌시스, 아프리카노스, 로버투스, 보세이,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됐지만 특징이 뭐냐면은 완벽한 통으로 발견된 건 거의 없습니다. 일부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영장류의 그냥, 왜 그러냐면은 뭐
뭐 두개골 갖다 붙여가지고 뭐 점점 뭐 경사도가 있고, 결정적인 게 모든 아프리카누스든지 로버스트 쓰든지 그 가장 오래된 이런 화석은 뭐냐면은 전부 U자형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오스트랄피테쿠스의 모든 이의 구조는 U자형. U자형은 뭐라고요? 이거는 인간의 조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바인이라고 책에서도 다 나와요. 이 두종골이 1891년 거꾸로 얘기했네. 1891년에 발견됐는데 요 두종골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걸 900cc 정도라고 됐어요. 900. 300에 900이면 3배 커져 나는. 중간쯤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1500인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1년 뒤에 15m 떨어진 다른 지층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뭐 같은 15m 떨어졌으니까 뭐 그 지역에 인도네시아에 그에서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치아도 한 2점이 발견됐지만 이거를 보면은 사람의 넓적다리하고 똑같아요. 원숭이는 기어다니니까 사람은 직립을 하니까 달라요. 구조가 아예 달라요. 이 골반하고 이게 붙어 있는 각도가 달라요. 근데 요거는 직립, 사람의 거와 같고 요거는 원숭이 거 같은데 900cc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두개골은 반쯤만 진화했지만 서서 다닌다, 직립한다. 그래서 호모 이렉투스라고, 우리는 호모 사피언스, 앞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 그 순서로 이렉투스라는 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서 다니는 반쯤 머리가 진화된 이런 이게 자바인이다. 근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북경원인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북경원인. 이것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지금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바인은 뭐냐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머리를 모자 쓸 때 덮는 모자 덮개 비슷한 뚜껑만 발견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900인지 1500인지 500인지 300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넓적다리가 사람과 같은 직립이니까 많이 진화했을 거다라고 가정해서 900이라고 얘기한 거지, 전혀 이거 쪼가리 하나 가지고는 두개골의 양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북경원인, 크로마뇽인은 뭐 어떤 사람이 웃기자고 이제 진어론의 원조인 다윈의 두상과 똑같이 생겼다. 크로마뇽인은 1500cc 가까워요. 우리와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중간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동물도 없는데, 그 많은 화석을 찾았는데도 없는데 몇 개 안 되는 인간의 두개골이 중간자리가 있다는, 단계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없는 거, 기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결론은 뭐냐? 지금까지 다윈 이후로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개통수, 단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진화한 것이다. 이것을 점진적 진화, Progressive Evolution이라고 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한. 근데 보니까 없어. 그러려면 중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래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최근 지질학, 아까 얼굴에서 보신 바로 스티브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교수예요. 이 양반이 처음으로 제창한 학설이 단속 평형설이라는 거예요. 이쪽 A라는 생물에서부터 B라는 생물이 연결돼서 진화되는 게 아니라 단속,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와. 어디에 연결된지도 모르고. 왜? 중간도 없고 연결된 것도 없고. 그래서 단속 평형설. 그래서 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거 뭐 괴물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근데 화석은 실제로 괴물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공룡에서부터 진화돼 가지고 뭐 날개에 달린 공룡 새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룡이 중생되고 공룡이 멸종되고 갑자기 새가 날아다니면서 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안 되고 단속된 갑자기 진화는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창한 굴드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저널에다가 낼 때 이런 식으로 공룡이 공룡을 낳은 게 아니라 공룡 아래서부터 새가 나오는 거예요. 진화는 이렇게 일어났다. 괴물이 나온 거예요.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가 사람을 낳았어. 천재를 낳은 거예요. 괴물 같은. 그래서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석에 의해서 밀려서 결국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설이 멋지게 표현해가지고 뭐라고요? 단속 평형설.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메모했다가. 왜? 손주들이 물어보면 너 단속 평형설이 뭔지 알아? 저 한마디 하면 애가 꽉 죽을 거예요. 그 정도 알아야 이 진화론 배운 손주들 설득하고, 너 할머니 할아버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 새삼 침례교회 집사야. 우리 그런 거 다 배웠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서 학교에서 엉뚱하게 가르치는 그들을 누가 바로잡겠냐? 교회나 혹은 우리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 대부분 손주들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책임지는 그런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내 이름도 다 까먹었는데 뭐 그걸 외우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치매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한 것 중에 핵심, 개통수 그리고 화석은 그렇게 니들이 배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갑자기 형성이 되고 지구도 이 땅도 그렇게 지층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창조되고 말씀대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격변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 화석들이 그렇게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이런 증거들은 소진화라는 작은 DNA의 변화로 인한 그런 변화를 가지고 그게 수십억 년 쌓였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뿐이다. 이런 마지막 진화의 개념과 이런 소진화, 또 마지막으로 생물학적인 다양한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진화의 증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하고 저는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준비되면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이렇게 보겠지만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에게 주시면은 다음 시간이라도 꼭 이렇게 시간을 짜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참 어렵지만 또 이 과학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삼침례교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나이를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